네, 4월 21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신데 현재 6도입니다. 많이 추워졌죠. 낮 최고가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엊그제 펼쳐졌는데 다시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 20도로 예상됩니다. 맑은 날씨 예보됐고요. 자,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함께 배달 라이더 등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현지 시각 20일 미국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볼까요? 네, 먼저 조선일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재보선 전략 공천 카드로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경기 하남갑 출마를 검토 중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광재 전 지사를 두고 선당 후사로 헌신한 인물이라며 경쟁력을 강조했는데요. 하남갑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지역구인데 지난 총선에서 박빙 승부가 벌어진 접전지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공천도 검토 대상인데 지역은 아직 미정입니다. 반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당내 부담론이 커지면서 현재로서는 공천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도지사 후보로 나선 현역 의원들이 오는 29일 의원직을 일괄 사퇴한다고 밝혀서 전국 14곳 재보선이 확정됐습니다.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20대 지지율은 48%에 그쳐 70대 이상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대 이상은 60%입니다. 청년층의 낮은 지지는 일자리 악화,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 체감형 청년 정책 부재, 검찰 사법개혁 중심의 국정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것도 있겠지만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페미니즘을 여전히 붙잡는 듯한 국정 기조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20대 무당층 비율은 46%로 여야 어느 쪽도 확실히 지지하지 않는 유동층이 두텁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취업난, 정치적 효능감 상실 등이 누적될 경우 2030 세대가 지방선거와 향후 총선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청년층 이탈을 막고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걱정을 제가 옛날부터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노컷뉴스 보도인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물증으로 쓰인 이른바 김태균 회의록을 둘러싸고 증거 조작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제출된 5건의 회의록이 원본 파일 없이 인쇄물 형태만 존재하고 작성 시점, 수정 이력 등 디지털 흔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로 다른 해외 호텔, 아파트 공용 PC에서 작성됐다는데 양식과 폰트가 동일하고 일부 장소는 비즈니스 센터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의혹으로 제기했습니다. 반면에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런 주장은 이미 2심 재판에서 제기됐다가 배척됐고 법원이 작성자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증거의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 국정조사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정영학 녹취록 속 재창희 형이 실장님으로 바뀐 경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2기 수사팀 녹취서에는 해당 표현이 실장님으로 기재됐지만 원본 녹취록과 1기 수사팀 기록에는 모두 재창희 형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실제 음성을 들은 검사들조차 재창희 형으로 들린다라고 답한 것으로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속기사들이 각자 들리는 대로 작성했을 뿐 검사 개입이나 고의 조작은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속기사들이 작성한 것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까? 최종적인 게이트키핑은 검찰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은 또 그대들이 지는 것 아닌가요? 자, 야권은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표현이 바뀐 것 아니냐라면서 속기사 증인 채택까지 추진했었죠. 이 야권이 아니라 여권이 말입니다. 핵심 증거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국정조사 쟁점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아침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종료 시점을 워싱턴 시간으로 22일 수요일 저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21일까지가 휴전 시한으로 여겨졌지만 협상 시한을 확보하기 위해 휴전의 기점을 탄력적으로 해석한 걸로 풀이됩니다. 대신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란 해상 봉쇄도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전투가 재개될 것이고 엄청난 폭격이 시작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둘러 나쁜 합의를 하지 않을 거라면서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타결을 최대한 시도하되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합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이어 SNS에 글을 올려 이란의 새 지도부가 현명하다면 이란이 번영하는 미래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당근과 채찍 전략을 번갈아 제시하는 걸로 보입니다. 인도 대통령궁 앞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양손을 모아 인도식으로 예를 표한 뒤 모디 총리와 포옹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이어서 간디 추모공원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간디의 평화 정신으로 온 세상이 평화로 가득하길 기대한다며 인도에 대한 존중을 나타냈습니다. 소년공 출신 한국 대통령, 기차역에서 밀크티를 팔던 인도 총리는 평안을 의미하는 인도 지역 나무를 함께 심으며 두 나라의 우호와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인도가 잘 살아도록 계획된 시간보다 30분 이상 더 길게 회담을 이어간 두 정상은 양국 경제 모두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중동 전쟁이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शांति और स्थिरता का संदेश देते हैं। हमें बहुत खुशी है कि आज कोरिया 특히 양국 모두 원유 등 핵심 자원을 대부분 수입 물량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나프타 등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데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8박 10일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새벽 귀국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방미 성과를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한라인을 구축하여 흔들리는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보다 미국 방문이 더 중요했단 거냐는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선 현 정부의 대미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선거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 국무부 차관보 등 일부 면담자가 누군지는 외교 관례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외교 참사입니다, 이거. 야당 대표가 가서 그냥 차관보 뒷모습만 사진 찍히는 이런 외교를 했다? 장 대표는 이번 주부터 선거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에 돌입하는데 일부 후보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경선에서 맞붙었던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독자적 선대위 구성에 착수했습니다.